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법인 대표님들께서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법인세, 정책자금, 상속증여세까지 얽히며 큰 문제로 돌아오는 가수금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수금이라고 하면 처음엔 단순히 법인이 대표한테 잠깐 돈 빌린 거잖아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사실 가수금은 단순한 자금 유입이 아니라 법인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민감한 재무 항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가수금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고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핵심 위주로 설명드릴 테니까 법인 대표님이라면 영상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금이란 말 그대로 법인이 임시로 받아놓은 돈을 의미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대표이사나 법인의 주주가 개인의 자금을 법인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상황인데요. 이때 별도의 차입계약이나 증빙 없이 입금이 이루어지면 회계상 대부분 가수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회계 처리를 보면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님이나 주주로 돈을 빌린 차입금이 되고, 대표님이나 주주와 같은 개인 입장에서는 법인에 돈을 빌려준 대여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수금은 왜 발생하게 될까요? 실무적으로 보면 가수금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법인 설립 초기 단계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시작하다 보니 법인 운영 과정에서 보증금이나 월세, 인건비, 재료비 같은 운영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대표님이 개인자금을 법인 통장에 넣어 법인의 운영을 이어가게 되고, 이 금액이 회계상 가수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 경우는 비교적 문제가 덜한 케이스입니다. 이후 법인의 매출이 발생하고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법인의 자금으로 가수금을 상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가수금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에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법인의 매출이 정체되거나 줄어드는데 고정비는 계속 나가다 보니 법인의 자금이 계속 부족해지고, 그때마다 법인의 퇴이사나 주주가 운영자금을 반복적으로 넣어주는 구조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수금은 한번 생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마다 누적되면서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가수금은 단순한 임시자금이 아니라 법인의 재무 리스크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수금이 왜 문제가 될까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내 돈 내가 회사에 넣은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수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 대출, 상속까지 연결되는 위험 요소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문제를 네 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수금의 원천입니다. 가수금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인가요? 즉 대표님이나 주주가 이 가수금을 빌려줄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이나 자금이 있었는지 소득 출처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 소득이나 금융자산, 이전에 이미 신고된 자금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수금이 커질수록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세무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가수금은 부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가수금이 많아질수록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나빠지게 되는데요.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정책자금이나 은행 대출 심사에서 부채 비율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재무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각한 경우는 가수금 때문에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인 법인은 정책자금이나 금융권 대출 모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매출은 있는데 왜 대출이 안 되죠? 이 질문의 원인이 바로 이 가수금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가수금을 법인에 빌려주신 대표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법인에 남아있는 가수금은 하나의 채권으로 그 자체로 상속재산이 됩니다. 즉 법인에 남아있는 가수금만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인데요. 정작 현금은 이미 회사 운영에 쓰였는데 장부상 가수금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업승계나 가족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 특히 치명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갈 문제는 바로 가수금으로 인한 간접증여세 리스크입니다. 가수금은 형식상 대표님이나 주주가 법인에 빌려준 대여금입니다. 그런데 이 가수금이 무이자 또는 저리로 제공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이 돈을 빌려줌으로써 법인의 주주들이 이자 부담 없이 경제적 이익을 간접적으로 얻고 있는 게 아닌가. 이 경우 특정 법인을 통해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이익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요.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간접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특정 법인과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또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이나 저리로 대여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별로 얻는 증여이익이 연간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인데요. 이때 증여이익은 대여금의 4.6%를 곱하고 각 주주별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설령 주주별로 연간 7억 원이 넘지 않아 간접증여로 인한 증여세가 당장 부과되지 않더라도 아주 중요한 유의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특정법인을 통해 상속 개시일 이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이자 상당액은 다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에는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즉 정리하면 가수금 자체와 상속 개시일 전 5년간의 4.6%로 계산된 이자 상당 이익까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수금이 여러 가지 재무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수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무적으로 대표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방법은 법인이 대표님께 법인의 돈으로 가수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현금 여력이 있고 특히 연말결산 전에 가능하다면 가수금을 상환해버리는 것이 가장 리스크가 적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의 부채가 줄어들고 부채 비율이 개선돼서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서도 훨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자금 흐름을 무시한 무리한 상환은 오히려 법인의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의 현금 흐름을 예상해서 함께 고려하신 후 상환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수금 상계 증자입니다. 만약 가수금 규모가 크고 법인에 당장 상환할 현금이 없다면 가수금 상계 증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가수금 상계 증자는 대표님이 법인에 빌려준 돈을 법인의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합니다. 법인의 부채가 줄어들고 법인의 자본이 늘어나면서 부채 비율이 즉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수금으로 인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법인의 경우에는 가수금 상계 증자를 통해 법인 자본 잠식을 한 번에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심사 전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수금을 해결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두 가지를 꼭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가수금은 말 그대로 대여금입니다. 즉 법인에 돈이 있으면 대표님이 원할 때 상환받을 수 있는 돈인데요. 하지만 가수금을 상계 증자로 처리하는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빌려준 돈이 아니라 법인의 자본금이 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법인의 대여금일 때는 법인의 자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시로 상환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법인의 자본금이 된 이후에는 상법상 엄격한 자본감소 절차를 거쳐야만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법인의 자본감소는 주주총회 결의, 채권자 보호 절차, 일정 기간의 공고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까다롭고 사실상 마음대로 빼기 어려운 돈이 됩니다. 그래서 가수금 상계 증자는 재무구조 개선, 정책자금 대출 심사 대응에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이 돈이 앞으로 필요할 수 있다 또는 몇 년 내에 회수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한다면 가수금 상계 증자 진행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수금이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입니다. 가수금을 상계 증자 방식으로 처리하면 그 가수금을 출자한 사람이 주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인의 지분 구조가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현재 법인의 주주가 남편이 100% 단독 주주로 되어 있는데 법인의 가수금은 대표이사인 남편이 5천만 원 그리고 배우자가 5천만 원 이렇게 빌려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사람의 가수금을 그대로 가수금 상계 증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 명의로도 주식이 발행이 되면서 배우자가 주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대표님은 단순히 가수금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주주 구성이 배우자가 포함되는 결과로 나오게 될 수 있는 건데요. 만약 대표님이 현재와 동일하게 100% 지분율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수금을 먼저 대표이사에게 증여한 후 대표자 명의의 가수금으로 상계증자를 진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수금은 하나로 정리되고 지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부부간에 있었던 과거의 증여 내역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수금이란 무엇인지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설명드린 것처럼 가수금은 단순히 잠깐 빌린 돈이 아닙니다. 방치하면 대출, 상속, 증여세까지 전부 연결되는 재무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장 불리한 시점에 문제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